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꼼꼼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전화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02-6676-0321번입니다. 321번 기억하고 계셨다가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패를 준비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계신 부동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상담이고요.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성북구 도남동 일신 건영 휴먼빌에 거주하고 있고요. 기름역 금호 어울림 센터 1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보유 중입니다. 일신 건영 휴먼빌을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TV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기름역에 있는 센터 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고요. 예, 예. 예, 일신 건영 휴먼빌에 거주하고 계신데 뭐 네네. 특별히 매도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조금 별로 뭐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요. 예. 뭐 메리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산 지도 한 10년 가까이 됐고. 아. 일신건영을 매수한 지가요. 네. 그래서 또 금올리면 새 아파트 사가지고. 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애들이 또 강남 쪽으로 멀리 또 출퇴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청량리가 괜찮다 그래 그쪽으로 좀 나가볼까 싶어가지고.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래 거주하시긴 하셨네요. 자, 예, 대표님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네. 예. 그거 보니까 화면 지도상으로 보니까 네네. 지금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신 것도 같은 비슷한 권역에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을 이제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예, 예. 처분하고 옮기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최종적으로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제가 여기서 이제 한 9년을 살았어요. 9년 동안, 네. 일신건영으로 2009년도 네. 매수해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살고 있고 네. 금호 올림은 네네. 그거는 중간에 승계 종합을 해가지고 네. 사가지고 4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런데 되게 망설였어요. 사업자 등록을 낼까 말까를. 아, 네네.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입지 한번 네네. 살펴보고 아까 예, 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량리 쪽이 괜찮다는 글이 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예.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일단 투자용으로 임대사업에 등록해 놓으신 거는 잘 하셨고요. 네네. 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거주하시는 주택이 입주한 지가 이게 조금 됐죠. 네네. 10년 이상 차죠. 예. 10년 이상이고. 2005년도, 예. 네. 여기가 이제 이쪽 지역이 사실은 이 도남동 지역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구분을 할 때 실수요가 중심이 된 시장이 있고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 그러니까 약 투자 수요까지 가세해주는 시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역에 거주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도남동 이 지역은 가수요까지 붙어주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강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강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기존 아파트하고 주변에 새 아파트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있으면은 실수요자는 강한단 말이에요. 강한데 이 실수요자라고 해서 새 아파트를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해당 권역, 해당에 바로 근접한 지역 또는 해당 권역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자꾸 이 새 아파트들로 수요자들이 이탈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높은데 기존 아파트 또 갈수록 노후화가 되는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초기 단계 때는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 때는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초기에 시작하는
기준점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보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간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걸 오랫동안 보유하면은 이 지역에 최근에 도남동 주변에 뭐 기름뉴타운과 마주보고 있는 뭐 이안뉴타운에 새 아파트를 공급되고 있고 조금 더 옆쪽으로 조금 더 옮기게 되면 장인뉴타운에서 또 새 아파트들 공급되고 있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규모 주거타운이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수요자들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예. 되면은 지금 내가 새 아파트 올라갔으니까 내 거도 조금 올라가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 예. 지금처럼 시장이 움직일 때 예. 내 아파트 빨리 처분하고 주변에서 옮길 거면 주변에 새 아파트로 옮기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이슈가 조금 더 강해서 거주 플러스 투자 이익까지 거둘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량리 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청량리 네. 쪽으로 가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량리역은 실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청량리의 개발 호재를 기다리기에 딱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택 잘 하셨으니까 청량리 지역에 혹시 보신 아파트가 있으세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네. 뭐 SK나 네. 좀 오래된 아파트를 봤는데 네네. 이왕이면 청량리권에서 움직이시더라도 가능하면 청량리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전농 답심리 뉴타운 있잖아요. 네네. 예, 이 지역의 아파트는 어차피 조금 차익이 많이 나서 못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답심리역이나 장안평역 아니면 제기동역 쪽에 최대한 붙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검색을 해서 조금 들어가시는 게 향후 거주 예. 플러스 일정한 이익까지 챙기실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청량리 쪽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한신 아파트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거니까. 예, 예. 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과도 좀 상의해 보시고 결정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나눠봤고요. 대표님, 임대 사업자도 일반 임대 그리고 준공공 임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혜택, 예.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을 배제해 줍니다. 네. 합산을 배제해 줄 뿐더러 아니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잡는 주택 수혜세도 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원래는 2주택 이상자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6억 원인데 네.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9억 원으로 1주택자처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예.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안 합니다. 지금 2주택자부터는 중과를 하잖아요. 예.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중과를 안 하고 또 재산세도 감면을 해줍니다. 네.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단 좋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올 4월 1일부터 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실행이 됐잖아요. 네. 그 실행 이후에는 사실상 우리가 기존처럼 알고 있었던 뭐 일반 임대 사업자, 준공공 임대 사업자의 구분 실익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서 그럴까요? 네, 이제는 예. 명칭도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그냥 준공공 임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준공공 임대 사업자로 이제부터는 등록을 해야 네. 내가 임대 사업자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8년 이상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요. 네. 장기 보유 특별금도 70%까지 해줍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공제해주고 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올해 내에 취득해서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요. 해서 10년만 운영을 하시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해주니까요. 예. 이러한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부동산 투자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보시면 보실수록 유리해진 시장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는 준공공 임대 사업자 이쪽을 택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 말씀 또 전해드리고요. 클리닉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02-6676-0321번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시거나 투자의 방향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포트폴리오 상담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만나볼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1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천로 153번지 신축 다세대 주택, 그리고 서초구 언남 14길 16, 건축한 지 좀 된 다세대 주택 두 곳을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곳들이 별로라면 다른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있는 두 다세대 주택을 보셨잖아요. 네. 예, 한 곳은 신축이고 한 곳은 좀 오래됐다고 하셨고요. 네네. 예, 이 일대를 일부러 둘러보신 건가요? 아니요, 직장이 그 근처여서 예. 그냥 그 지역을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거기 정보사터도 개발될 거고 해서, 그렇죠. 예. 여기 투자하면 어떨까 궁금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군데를 보시긴 보셨는데, 네. 우선 방배천로에 있는 걸 보신 거는 내가 거주지가 그쪽이다 보니까 더 큰 관심이 가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냥 그 빌라 중에 네. 그 빌라를 1억 원의 자금을 주고 사고 싶은데 네네. 신축이 좋은지 아니면 오래된 게 좋은지 그 지역에서 네네. 그냥 궁금해서요. 자, 예. 신축이 좋냐, 예. 오래된 게냐, 첫 번째로 궁금하신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선택하신 지역들이 괜찮냐, 아니면 다른 대안투자처가 있는 거냐. 예, 이게 네, 궁금한- 맞습니다. 네, 한번 정확히 한번 네.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두 곳의 입지를 제가 딱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먼저 첫 번째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을 해보시자고요. 자, 네. 첫 번째로 신축이 좋냐, 오래된 것이 좋냐, 이거잖아요. 구축이 좋냐, 네, 그죠? 네. 그러면 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신 지역 두 곳이 전부 다, 네. 지금 보신 두 곳의 지역이 전부 다 보시게 되면, 잠깐 지도상 잘 안 나왔네요. 제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할게요. 서초역에 있는 서초역 근처입니다. 예.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번지수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하나는 방배동이고, 그죠? 네. 하나는 양재동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신축이냐, 아니면 구축이냐예요. 그죠? 네, 네. 이거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실익이 조금 빨리 나와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개발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보시면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자,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얼마 안 있으면 이걸 허물 거잖아요. 네. 허물 거를 내가 신규를 갖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때는 구축이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곳 전부 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허물 곳은 네. 아니에요. 즉, 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네, 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특별한 게 없으면은 당장 이게 10년 내에 허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임대를 놓을 때 운영을 하면서 임대를 놔야 되는데 임대를 놓을 때 오래된 거일수록 불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는 개발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빨리 판단해서 개발이 안 되는 곳이다. 자체적으로 개발이 아니다. 그러면 신축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 임대 네. 운영을 할 때 투자금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임차인들도 훨씬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아까 뭐가 궁금하다고 그러셨죠? 이 지역이 괜찮냐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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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서울시의 개발 정책은 뭐냐면 현재 네. 도심 재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네. 광역적인 개발,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개발 있잖아요. 네. 재개발은 현재까지 지정된 곳, 기존에 지정된 곳 있잖아요. 네. 이곳은 그냥 재개발 시켜 드릴게요. 대신에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은 광역 개발은 없습니다예요.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뭐냐면 역세권의 압축 도시 개념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네. 최근에 생활권 계획 발표를 했잖아요. 거점 지역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런 주요한 거점 지역을 기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정된 곳들은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번에 지정된 거점 지역 중에서도 역세권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들을 압축 도시로 개발을 하겠습니다라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내비쳤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두 곳 선택하신 두 곳은 사실은 지역적인 거는 좋아요. 지역적인 건 좋은데 앞으로의 서울시의 개발 정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투자 금액이 아까 얼마 정도라고 그러셨죠? 1억 정도요. 자, 1억 정도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서울시의 개발 방향과 여기 역 플러스 업무타운 플러스 압축도시 개발 가능성 여기에 거점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강남권에서. 네. 그곳이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강남권에서 어디겠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2호선, 9호선, 7호선 있잖아요. 네. 여기가 강남권에선 중심이에요. 아, 네. 이 중심 1억 원이면 충분히 들어가시니까 다시 네. 한번 시장을 검토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알짜배기 투자 수익을 얻는 이런 방식을 구사하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2호선, 9호선, 7호선 표시를 하니까 권역이 딱 보이네요.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6676-0321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02-6676-0321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기, 은평 뉴타운 네. 상림마을 3단지 현대 아이파크 65평을 지금 임대 주고 있는데요. 예.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요. 여기, 예, 말씀하세요. 10년 전에 제가 분양받았는데, 네. 분양가가 그때 9억 3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매매가가 9억에서 12억으로 들쑥날쑥하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거의 안 올랐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10년이나 보유를 하셨네요. 자, 네. 은평 뉴타운의 아이파크 3단지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은평 뉴타운 네. 최초 조성할 때 입주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네네. 왜냐면 은평 뉴타운 최초 조성할 때 제가 여기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잘 아는 곳인데, 문제는 아까 평수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65평이에요. 그 실거주 목적 때문에 65평을 분양 받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투자하는 게 너무 무지해갖고 대형 평수 하면은 네. 대박 나는 줄 알고 그냥 아. 65평으로 했거든요. 지금 일단 제가 화면을 보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은평 뉴타운이 정말 여기는 사실은 뉴타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택지개발 지구처럼 개발된 곳이에요, 이곳이. 네. 그런데 전체 또 개발의 범위가 컸고 또 도심과의 접근성이 조금 치우치다 보니까 좀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관심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뉴타운 조성 최초의 목표가 뭐였냐면 은평 뉴타운 조성의 최초 목표가 서울에서 자연환경이 좋은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 거예요라는 게 모토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대형들을 공급을 많이 했어요. 중대형을 공급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천을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형 공원 옆에 주변으로는 대형 평수 공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에 약간 그 끝에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겠지만은 사실은 이 주요 수요자들이 은평 뉴타운까지 가는 주요 수요자들이 대형 평수를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 평수가 많이 미분양이 났었고 이거를 SH에서는 대안으로서 임대 후 분양 전환 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은평뉴타운에서 일부 분양 전환 아파트들을 분양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그래서 관심도가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은평뉴타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수요자하고 가장 안 맞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분양 가격을 거의 회복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이 대형 평수가 분양 가격을 회복해서 이익 실현을 나한테 가져다 주려면 이 대형 평수에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수요자가 늘어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쳐요, 여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풍광을 누리고 저 넓은 평수에서의 여유로움을 누리려면 주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거주 만족도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럴 조건을 갖추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이것이 다시 나한테 이익을 안겨주기 기다리는 오랜 시간을 또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그죠? 회복했을 때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이거를 하루빨리 처분을 하고 여기서 못 얻었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래 보유해 본들 네. 나한테 안겨주시는 이익이 크지가 않은 거니까 최근에 은평뉴타운이 조금 움직일 때 처분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은 절대 대형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소위 그러니까 핵가족화, 가구 수가 지금 분화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중소형이 강세는 거니까 그거를 잘 내가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렇게 갈아타시기를 하거나 대안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꼭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분위기가 상승일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재투자하실 때는 저희와 꼭 상담 나누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으시죠? 스피드 상담으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강동구 고덕주공 5단지 아파트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에 대해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네요. 강동구 고덕 일대는 이렇게 다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저층 재건축들이 지금 진행이 돼서 이제 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들이죠. 네. 그러면서 그 미니 신도시의 규모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낡은 주택가에서 고급 주택가로 바뀌는 거죠. 즉 주거 상향이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네. 특히나 이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앞으로 입주 이후에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시고 최소한 그 지역에 또 그다음에 또 호재를 또 보게 되면 그 고도상업 업무 복합지구라고 강동에 그 자족 기능을 갖춘 기능이 또 이제 들어설 예정이에요. 예. 그런 것까지 충분히 누리신 이후에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강서구에 전세로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4억 원에서 5억 원대로 거주 겸 투자가 되는 부동산을 찾고 있는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4억에서 5억이면 좀 넉넉한 편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투자를 할까요? 네, 그렇네요. 이 신혼부부 치고 상당히 넉넉하신 겁니다. 네. 특히나 이 신혼부부들 반드시 정말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게 빠른 시간 내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향후 10년 뒤에 미래가 달라집니다. 꼭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강서구 쪽에 거주하시면서 여유자금 좀 풍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특별공급을 조금 노려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약을 해보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특별공급 물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좀 제도에 의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의 주요 지역, 권역별 주요 지역, 각각의 지역마다 5개의 권역 중에 주요 거점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슈가 되는 개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곳들의 특별공급 청약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서 조금 누려보시고요. 아무래도 강서권이다 보니까 자꾸 해당 권역만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실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펼쳐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강서권역으로 한정돼 버리면은 뭐 양천구나 아니면은 뭐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쪽으로 되게 한정되거든요. 예. 조금 넓게 보시면은 상반기에는 이런 지역에 해당되겠지만 하반기에는 또 강남권에서도 분양 물량 나오고 해당 자금이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요. 네. 골고루 이렇게 해서 지역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약에 도전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은 생방송 시간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역세권에 투자하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더라도 역세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 역세권을 가야 할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데 무료 강연 주제가 이 역세권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자, 서울에서는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면서요. 기존의 3도심을 포함해서 이 생활권까지 하게 되면 무려 75곳의 거점 지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이 지하철 역세권 중에 환승역의 개수만 순수한 환승역의 개수만 딱 그 숫자를 세도 네. 무려 79곳의 역세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75곳의 역세권이요. 그 75곳의 생활 거점과 정확히 일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 제도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걸지만 잘 공략을 하셔도 네. 작은 금액부터 중규모 5억 몇 억씩 이렇게 좀 금액이 큰 예. 이런 금액까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가는 것이 좋을지 적극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과 부동산이란 주제고요. 합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이고요. 지금 만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께서 강연 진행해 주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26676-032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꼼꼼하게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0266-0321번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하실 수 있고요. 전화 연결 다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네, 제가 작년 8월에 예, 동작구 상도동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네, 그때는 아이가 거기 근처에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무작정 왔어요. 아, 그냥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사를 왔더니 저는 그 아파트가 오래돼서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재개발이 되겠거니 했더니 아,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사하신 아파트 이름이 상도동 어딘가요? 3호 아파트요. 상도동 3호 아파트. 네. 예, 숭실대 입구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네요. 네. 예. 자, 그래서 뭔가 고민이 생기셨나 봐요. 네. 그래서 다른 데 오르는 만큼은 올라야 되는데 네. 이게 잘못 이사 왔나 해서 이제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사를 오시긴 오셨는데 뭐 재건축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고민이 많으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 학교 때문에 가기는 했는데 네. 이게 좀 연수도 오래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구입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뭐 주변에서 뭐 되게 어렵다는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이주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가 졸업한 거를 시기를 둬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그냥 여기 살아야 하는지 졸업이 언젠데요? 내년 말이에요. 아, 지금 그럼 이쪽 그 학교 때문에 간 거 뭐 대학교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 네, 대학교도 있고 또 큰아이는 직장을 다니는데 네. 서울에서 다니니까 네. 이제 저희가 경기도 수원에 살다가 아.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재건축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될 거라고 예상했을 때는 내가 구입하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만 띄워봐도 사실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재건축을 하려면 내가 깔고 있는 땅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럼 아파트도 등기부등본 띄면은 지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분이 낮아요. 지분이 낮다라는 거는 현재 용적률이 높고 재건축이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발 가치는 없어요. 개발 가치는 없고 상도동 자체의 입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접근성도 좋고 강남 접근성도 좋고 또 가성비가 좋은 단지들도 의외로 많아서 여기도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 최근에 여러 가지 새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들어서다 보니까 실수요 플러스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까지도 멈춥니다. 이쪽 쪽에 가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보면은 숭실대 입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좀 아래쪽에 장승배 지역 쪽에 많이 접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상도동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차익을 조금 더 높게 얻을 거다 그러면 지역 내 선호도가 가장 높으면서 새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는 이 두 역세권 주변으로 가시는 게 맞고 네. 지금 이 아파트는 뭐냐면 지리적 장점은 좋은데 주거비는 낮출 수 있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가성비가 좋은데 목적 활용에는 잘 맞지만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권역에서 어차피 지금 주 자제분 한 분은 학생이고 한 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권역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똑같이 보유를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걸 갖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이거 지금 1주택이세요, 이거? 네. 그럼 핸드폰이에요. 지금 이제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네. 구입하셨으니까. 네. 네. 자, 일단은 뭐 1주택 비과세고 갖추시면 네. 지역 내에서 자금을 조금 보태셔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역세권 주변 있죠? 네. 그쪽을 조금 이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야 추가적으로 거주를 하시면서 이익도 실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언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안은진로부터 해가지고 북한산 더샵 전용 84제곱미터를 이거 좀 투자용으로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예, 북한산 향후 전망이 더샵이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인께서 뭐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될지 전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를 누가 추천을 했어요? 예, 예. 아, 추천하는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그러거든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그 재개발해서 입주한 아파트예요. 네. 여기가 홍은동 그 재개발한 구역인데 재개발을 해서 입주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개발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죠? 네. 개발이 완료된 걸 내가 들어가는 거는 실수요 철저하게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미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하신 무슨 갭투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갭투자 목적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실은 주변 지역이 구도심들이 지금 재생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규 아파트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입주가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는데 반해서 이 지역의 특성은 실수요가 좀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설수록 중단기적으로는 내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수요의 이탈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손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과 전혀 안 맞는 거니까 대상을 조금 달리 선택하시고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저 갭 투자 자체를 생각하실 때는 조금 더 수요에 관심이 많은 곳, 수요에 관심이 많으면서 실수요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상담 시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가수요자들까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즉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지역 선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방향을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는 거주와 좀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 분당의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정자동 상로 고성 아파트 23평이랑 네. 서현동에 있는 시범 삼성 아파트 중에 네. 향후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까지 고려했을 때 어디가 더 나을지,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매수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네. 그리고 분당에
을 그냥 떠나서 서울 지역을 보는 게 나을지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두 군데 한 곳은 정자역 W역세권 바로 앞이고 네. 또 한 곳은 서현역 바로 앞이네요. 네. 우선 이 두 곳을 비교를 해보고 아니면 아예 서울로 가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분당이 맞느냐 서울이 맞느냐는 답은 없습니다. 아, 그건 네. 내가 투자 금액하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뿐이지 누가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지역 분석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분당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네. 분당의 큰 부동산, 분당은 이제 아파트로 이루어진 시장이잖아요. 이 분당의 큰 아파트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게 선택을 조금 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말씀하신 곳이 지금 서현역 아까 삼성한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서현역에 있는 시범단지 아파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까 그 상록마을이었나요? 네, 정자동 상록. 예, 정자역 앞에 있는 거고. 네. 자, 분당은 우리가 분당의 특성이 뭐예요? 여기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로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죠? 그런데 분당의 특성 두 번째는 사실 1기 신도시들이 용적률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시장이 형성됐을 때 가치 상승을 많이 이루는데 사실 분당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세 번째 특성은 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기반 시설 자체는 상당히 좋고 교육 시설 자체도 상당히 좋고 편익 시설 자체도 상당히 좋고 판교가 들어서면서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서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족한 게 딱 하나, 새 아파트에 대한 부족함이 되게 목말라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은 안 되지만 리모델링이 실제로 진행이 돼서 새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곳이 분당 아파트 시장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서현동과 정자동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느티마을, 그러니까 공무원 3사 단지 그리고 한솔주공 5단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정자동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새 아파트로 바뀌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곳이 일단은 서현역보다는 정자역 일대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지역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그려놓고 지역적으로 가장 큰 수요자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집중할 곳을 딱 선택을 했을 때는 서현역보다는 정자역에 실제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 붙어 있는 단지를 가시거나 그 해당 단지를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자동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는 바로 빠르게 고려해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지금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는 것보다 재건축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씩 풀어드렸으니까 결정을 잘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안사동. 네. 현사 현대 아파트를 예, 30평을 보고 있는데, 예, 그걸 사도 되는지. 사도 되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전망도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예, 시청자님 여기 거주 생각도 있으세요? 갭 투자로요. 갭 투자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사 현대 아이파크 많이들 보시는데,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갭 투자로 선사현대의 30평대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왜 선사현대를 갭 투자로 딱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들이 거기서 사는데, 저는 지방이거든요. 아, 아드님이 여기 전세 거주하셨... 2년 살다가, 전세 2년 살고 또 들어갔는데, 네네. 거기 살라고 생각을 안 해. 나는 사수는 쓰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살까 하고. 어머님이 사실까 하고 그냥. 고민이 돼서 전화해봤어요. 고민이 돼서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지금 사시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왜냐면, 더구나 개념이 지금 갭 투자잖아요. 그죠? 예? 갭 투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갭 투자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매매가가 예. 기존처럼 저평가돼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이. 예. 그런데 임대가는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올라서
지금 갭 투자 개념보다는 임대가하고 매매가가 벌어져서 이 갭을 지금 메우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거든요. 이 선사현대가. 예. 그런데 지금 갭 투자로 들어간다는 약간 반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임대가가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 곳을 내가 지금 미리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니까 여긴 좀 비추천해 드리고, 물론 거주하기는 되게 괜찮습니다. 암사역도 가깝고 한강변도 가깝고. 그런데 이 강동구 전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곳을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예. 차라리 조금 더 금액을 높이더라도 강동구에서 향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을 차라리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강동구에 지금 8호선 연장선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멈춥니다. 아, 홈타운. 그렇죠. 연장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서울 쪽이 지금 착공이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 쪽에서 착공을 했는데, 예. 그래서 서울 쪽에 착공을 하게 되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검토를 하신 거네요. 현대 홈타운도. 그죠? 예. 이 선사고등학교하고 신암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현대 아파트 있잖아요. 예. 요것도 규모가 조금 작아서 현대 홈타운보다 아직은 이 8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를 아직 잘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차라리 갭 투자를 이쪽 지역에서는 보시는 게 낫고요. 아, 홈타운이 낫다고요? 예, 홈타운 옆에 있는 한강 현대 한번 보시라고요. 아, 한강 현대. 예,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금액을 조금 더 보태시겠다 그러시면은요, 아예 강동구에서는요, 예. 이쪽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예. 이 고덕역에서 향후 9호선 4단계 들어갈 라인 있잖아요. 예. 명일동 쪽을 눈여겨 보시는 게 명일동. 네, 훨씬 더 투자 뭐 수익적으로. 고덕, 뭐 9차, 뭐 2차. 네네네. 훨씬 더 투자 수익. 그쪽으로요? 예, 훨씬 더. 그쪽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만약 예, 금액이 예. 조금 되시면 이쪽 들어가시고, 아니면 아까 그 8호선 연장돼서 신규 역세권으로 바뀔 곳을 들어가세요. 네, 아,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결정 잘 내리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고민 함께 풀어봤고요. 이동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탄한 지역 호재와 입지적 장점으로 미래가치 기대되는 재테크 상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물건 나와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천구 독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독산역 도보 3분 거리 위치하고요. 7층 중 6층 물건, 방 2개, 주방, 욕실의 구조입니다. 대지 면적은 12.29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1.8제곱미터, 2018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가격 한번 볼게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임대가는 전세로 1억 7천